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와 전통의학적 관점에서 본 신정과 양기 보존의 절대적 중요성.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사회에 마치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 문제의 심층적인 원인에 대해 함께 고찰하고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탐닉하는 방종 행위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통제의 상실, 즉 방종의 상태가 남녀를 불문하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 몸에 매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당뇨병과 같은 대사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며 허리 통증 즉 요통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 위험까지도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 에너지인 신정이 오랜 시간에 걸쳐 고갈되어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냄비 속의 물이 계속된 가열로 인해 서서히 졸아들어 바닥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이를 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생명의 뿌리이자 활력의 원천, 신정 한 사람의 신정이라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귀중한 생명의 정수이며 이는 마치 비옥한 땅에 정성껏 뿌려진 하나의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씨앗은 세심한 관심과 적절한 보살핌을 받아야만 비로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싹을 틔워 결국에는 하늘을 향해 굳건히 뻗어나가는 견고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로부터 받은 신정은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자라나고 완전한 인격체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인류라는 종이 끊임없이 생명을 이어가고 번성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신정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신정은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보물과 같아서 결코 함부로 낭비하거나 경솔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정은 오직 새롭고 고귀한 생명을 창조하고자 할 때에만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연계의 모습을 잠시 관찰해보면 예를 들어 파리와 같은 곤충은 교미를 마친 후 수컷이 즉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흔하며 거미 역시 종족의 유지를 위해 자신의 몸에 담긴 모든 정수를 아낌없이 소진합니다. 우리의 부모님 또한 새로운 생명인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 자신의 몸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정수를 내어주셔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정입니다. 오랜 지혜가 축적된 중국 전통의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신정은 우리 몸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정, 생명 활동의 에너지인 기, 그리고 정신적 활동을 주관하는 신, 이 세 가지 보배로운 요소를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의 첨단 과학 장비들을 동원하더라도 현재 서양 의학이 견지하고 있는 관점과 방법론으로는 이러한 신정의 존재를 명확히 발견하거나 그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전객 한 방울은 마치 달걀 3개가 지닌 영양 가치와 거의 동등하다고 이야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남성의 전객 한 방울이 새로운 생명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반면 달걀 3개는 아무리 영양가가 높다 한들 그러한 생명 창조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자연이 인간에게 매우 특별하고 신비로운 에너지를 부여했기 때문이며 이 생명 창조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신정인 것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씨앗이 단순히 단백질과 같은 영양 성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 그 자체를 온전히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정은 단순한 물질을 넘어선 일종의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담지하고 있으며 이를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생명 정보 또는 생명 에너지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서양 의학의 시각에 익숙한 사람들은 생명의 본질에 대해 아직 충분히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현대의학이라고 부르는 서양의학은 그 발전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불과 수백 년에 지나지 않으며 때로는 이러한 과학 중심적 접근 방식이 생명의 근원적인 신비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기존의 이해와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무려 5,0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와 경험을 자랑하는 동양의 전통의학은 우리네 현명한 조상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통찰하고 전승해온 생명에 관한 진실되고 심오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소중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장이 건강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 저는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며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고루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거리에서 마주치는 일부 젊은 여성들의 옷차림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저것이 과연 여성이 입어야 할 본연의 옷인가 하는 깊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들의 복장은 때로 지나치게 선정적인 느낌을 주며 어떤 경우에는 다소 단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옛말에 이르기를 여성이 자신의 몸을 과도하게 드러내는 옷을 입으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어떤 옷을 입는가는 그 사회 전체의 기풍,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 상태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직접적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과도한 노출이 있는 옷을 착용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건전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을 품게 만들 소지를 다분히 제공하게 됩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음양사상에 따르면 여성은 본질적으로 음에 속하고 남성은 양에 속한다고 여겨집니다. 양은 그 특성상 외부를 향해 적극적으로 발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음은 내부에 깊숙이 숨겨져 소중히 보호되어야 하는 성질을 지닙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여성 자신의 신체 건강에 해로움을 끼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중요한 부위들은 외부의 유해한 기운으로부터 세심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은 우리 몸의 중요한 큰 관절 중 하나로 이 부위가 외부에 노출되면 쉽게 차가운 기운, 즉 한기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등과 허리 부분에는 생명력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경혈인 명문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 시절 생명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주고 유일하게 영양을 공급받던 통로였던 배꼽은 우리 몸의 큰 경맥이 지나는 곳이므로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등의 대추혈 부위와 양쪽 무릎 역시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여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추운 겨울철에 일부 여성들이 상체는 따뜻하게 챙겨 입으면서도 정작 무릎은 차갑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옷차림은 매우 쉽게 허리 통증, 즉 요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나침을 의미하는 음과 그것이 초래하는 헤아릴 수 없는 손해, 고대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된 글자 중 음이라는 글자는 본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우라는 말은 비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 너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통의학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음욕, 즉 성적인 욕망이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특히 심장에 부담을 주어 그 기능을 손상시키고 생명의 근원인 신정을 고갈시켜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는 정신이 안정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정신이 내부로부터 손상을 입게 되면 매일매일 정신 상태가 혼란스러워 마치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올바른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보배인 신정은 더 이상 몸속 깊은 곳에 안전하게 보관될 수 없게 되고 결국 외부로 힘없이 방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육안으로 보이는 전객을 배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정은 이미 본래 있어야 할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나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암모라고 칭하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진행되는 소모를 의미하며 눈에 보이게 명확히 진행되는 소모인 명모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모 상태는 결국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외부로 누설되는 현상을 유발하여 우리 신체에 많은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옛 시대의 황제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들이 장수하기란 매우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159명의 황제들 중 그들의 평균 수명은 안타깝게도 불과 39세에 지나지 않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홍안박명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박명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이 기구하거나 수명이 짧은 것을 뜻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먼저 신체가 과도하게 손상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어쩌면 여러 차례의 낙태 경험이 그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죄악적이고 음란한 행위에 탐닉하는 것 역시 확실하게 재앙을 불러들이고 불행한 삶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 진실로 충실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충실하지 못하다면 그녀 또한 마찬가지로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충실함을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만약 당신 앞에 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졌으며 어딘지 모르게 연약해 보이고 마치 활짝 핀 복숭아꽃처럼 얼굴이 발그레한 여인이 서 있다면 그러한 매력을 지닌 여자는 반드시 경계하며 멀리해야 한다고 옛 현인들은 가르쳤습니다. 옛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홍안화수라는 말이 있듯이 이는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여인이 종종 재앙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억제되지 않은 욕정을 자극하여 결국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름다움을 지녀 주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칭찬을 받고 자란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매우 허영심이 많아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어 하며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찬사와 인정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유일한 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항상 외부로부터의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그들의 외모가 다소 선정적이거나 매혹적인 분위기를 풍기도록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그릇되고 사악한 생각이 결국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을 그들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사악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유혹하는 존재가 되며, 바로 그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어떤 시의 한 구절에서 어둠 속에서 상대의 목을 벤다는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시구의 진정한 의미는 실제로 사람의 목을 베는 잔인한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남성의 소중한 신정을 고갈시켜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흡혈귀처럼 남성의 골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신정을 남김없이 빨아들여 결국 그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신정, 전객 그리고 그것들과 골수 및 뇌의 심오한 관계. 과거 어떤 연구자가 심도 있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서도 분비되는 다양한 체액들, 여기에는 남성의 전객과 여성의 질 분비물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체액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의 척수와 뇌의 특정 구성 성분들, 특히 뇌의 후반부에 위치한 특정 성분들과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성분들은 본질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의학의 오랜 지혜가 담긴 문헌에는 정생골수 골수생뇌해라는 중요한 구절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는 곧 우리 몸의 정밀로운 물질인 전기골수를 생성하고 그 골수가 뼈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며 뼈 속에는 골수가 가득 차 있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뇌는 골수의 바다, 즉 수해로 여겨지며 우리 몸에서 골수가 가장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본 물질인 신정이 고갈되면 이는 단순히 골수의 양이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정신 활동을 주관하는 뇌 또한 마치 내용물이 모두 비워진 것처럼 공허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뇌는 뇌골수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며 척추 내에 존재하는 골수는 신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의 전객과 여성의 생식기 분비물은 실제로 우리 몸의 골수 및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제 없이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가 몸에서 분비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전객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의 귀중한 골수와 뇌골수까지도 함께 소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객 자체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관계를 지나치게 자주 갖고 사정을 반복하게 되면 그로 인해 골수와 뇌골수 또한 심각하게 소모되어 결국에는 기억력 감퇴와 전반적인 건강 악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아름다운 여성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비록 그녀가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녀가 당신의 소중한 골수를, 아니 골수뿐만 아니라 뇌골수까지도 남김없이 빨아들이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정 보존을 위한 부부 생활의 현명한 절제. 옛 현인들은 남녀 간의 육체적 결합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으며 이 주기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연령에 따라 적절히 조절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젊고 혈기왕성한 30세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성관계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세에서 40세 사이의 연령대에서는 그 간격을 늘려 2주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0세에서 50세 사이의 시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빈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세에서 60세 사이에는 그 빈도를 더욱 줄여 2~3개월에 한 번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드는 60세 이후에는 가급적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신체의 정기를 보존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에 걸쳐 축적하고 사용해야 할 소중한 신정은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우리 몸 전체를 자양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내장 기관들, 뼈와 관절, 그리고 몸 전체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신정의 충분한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간혹 60세나 70세의 노인들 중에서도 때때로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정이 거의 다 소모되어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잠깐 밝게 타오르는 듯한 회광반조 현상과 유사한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기에 마음을 평온하게 다스리고 부부 관계를 완전히 절제할 수 있다면 당신의 수명은 분명히 더욱 연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기, 건강과 넘치는 활력의 근본적 토대. 여러분께서는 양기가 우리 몸의 건강과 생명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게 되면 신체는 다양한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 양기가 왕성하고 충만하면 이는 보통 강인한 힘과 남성적인 매력으로 발현됩니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양기가 충분하면 젊고 건강하며 생기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기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 과정과 다양한 생리적 활동들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핵심적인 에너지원이며 인간의 성장, 발달, 노화 과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생명과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문제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격언 중에 양기가 있으면 살고 양기가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양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양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몸은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며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양기가 약해지면 우리 몸은 외부의 나쁜 기운에 취약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고 만약 양기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린다면 결국 생명 활동 또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양기는 또한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정상적인 천을 보존하고 몸속의 중요한 내장 기관들을 외부의 충격이나 유해한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만약 양기가 약해지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생리 기능이 저하되고 천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고대 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는 사람이 40살이 되면 양기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고 몸의 기능 또한 하루가 다르게 손상된다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의 양기가 자연스럽게 점차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양기를 적극적으로 보양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양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상 속 행위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현대 생활의 많은 평범한 행위들이 실제로는 우리 몸의 귀중한 양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랫동안 한 자세로 앉아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본래 양기는 그 성질상 끊임없이 유동하며 위로 상승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은 이러한 양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로 결국 혈액 순환을 저해하고 양기가 제대로 발산되지 못하게 만들어 몸을 점점 더 쇠약하게 만듭니다. 또한 잘못된 시간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 역시 양기를 크게 소모하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양기가 내부로 수렴하여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양기를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저녁 시간에 운동을 해야 한다면 요가나 태극권과 같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볍고 부드러운 운동을 선택하고 가급적 저녁 9시 이후에는 운동을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새벽녘에야 잠이 드는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우리 몸의 양기의 2배의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왜냐하면 밤에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지 못하면 양기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소모되며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양기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상승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생활에서의 지나친 방종이나 특히 남성의 경우 잦은 자위 행위에 탐닉하는 것 또한 과도한 양기 소모를 유발하여 결국에는 심신의 기력을 모두 소진시키는 탈진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또한 양기 보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비위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여름철에 차가운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은 비위의 양기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몸 안의 차가운 기운인 한기를 더욱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단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들은 우리 몸 안에 담습이라는 불필요하고 해로운 물질을 생성하여 양기의 원활한 순환을 방해하고 결국 양기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대 생활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땀구멍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여름철의 차가운 바람에 갑자기 노출되면 풍한이라는 나쁜 기운이 몸 안으로 쉽게 침투하여 근육, 인대, 심지어 내장 기관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출산을 지나치게 늦추거나 산후조리에 소홀히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어나는 아이의 선천적인 양기가 부족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산모 자신의 양기 또한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고단한 삶 또한 번뇌를 통해 양기를 소모시키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현대 소비 사회에 의해 자극되는 지나친 욕망은 마치 우리 몸의 기력을 태워 없애는 거센 불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양 의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들의 남용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차가운 성질을 지닌 항생제, 신장의 양기를 직접적으로 소모시키는 호르몬제, 그리고 쓴맛으로 인해 비위의 양기를 손상시키는 많은 화학약품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양기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통의학의 역사에서도 한때 온병학이라는 학설의 영향으로 천결제나 한랭제와 같은 차가운 성질의 약물들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결과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양기가 허약한 체질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갈된 양기를 효과적으로 보충하고 왕성하게 배양하는 방법들 이처럼 우리 몸의 소중한 양기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고갈된 양기를 효과적으로 보충하고 더욱 왕성하게 배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가장 손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꾸준히 약 한두 시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단순히 칼슘 합성을 돕는 것을 넘어 우울한 기분을 전환시키고 몸 전체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건강요법인 뜸요법 또한 양기 보충에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양의 경락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전신의 양기를 크게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는 대추혈에 자주 뜸을 뜨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꼽 위에 위치한 인맥의 중요한 경혈인 신궐혈에 뜸을 뜨는 것도 기를 보충하고 양기를 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배꼽 아래에 위치한 관원혈에 꾸준히 뜸을 뜨면 몸 전체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데 이 관원혈은 옛 명의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고 여겼을 만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만약 뜸을 뜨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하다면 발바닥에 위치한 용천혈과 손바닥 중앙에 있는 노궁혈을 자주 정성껏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피로를 푼 후 손바닥을 이용하여 발바닥 전체를 충분히 마사지하여 손과 발이 모두 따뜻해질 때까지 꾸준히 시행하면 몸 전체의 기를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잠자고 있던 양기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삼양계태의 원리, 양기의 점진적인 회복과 역동적인 움직임의 중요성. 삼양계태라는 말은 우리 몸의 양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왕성해지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며 이는 동양 철학의 깊은 지혜가 담긴 고전인 주역의 택구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옛 현인들은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을 기점으로 하여 이후부터는 점차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대자연의 양기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세계의 양이 점차 열리고 태평한 기운이 도래한다는 의미의 삼양은 마치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와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양기 또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생명력이 넘치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인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양기의 회복 과정은 자연의 순리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양기가 원활하게 상승하고 발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동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고대의 위대한 명의께서는 일찍이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골수가 맑아지고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져 어떠한 질병도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는 귀중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활동, 즉 머리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신체적인 움직임은 현저히 부족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 일하고 퇴근 후에는 운전을 하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는 등 신체 활동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결국 우리 몸의 양기가 제대로 발달하고 펴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기혈의 흐름이 정체되어 몸 안에 각종 노폐물이 쌓이고 결국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옛말에 밝은 햇살이 널리 비추면 어두운 그늘은 저절로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곧 우리 몸의 양기가 충분하고 왕성하면 모든 음습하고 부정적인 기운들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 속 선의 실천을 통해 맑은 마음과 풍부한 양기를 배양하기 고전 태상가문편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이라는 개념은 매우 단순하고 명료하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 즉 선한 말, 선한 관찰,
그리고 선한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선한 말, 다른 말로 언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요한 시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 낙담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꾸짖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칭찬과 진심 어린 격려의 말을 통해 자녀가 다시금 자신감을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칭찬이야말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자양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선한 관찰, 즉 시선으로, 이는 우리가 주변 세상의 아름답고 긍정적인 면들을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자연 경관의 장엄함이나 아름다운 산수의 풍경은 모두 우리의 지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몸 안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번잡한 도시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사람들은 가끔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한적한 자연 속을 거닐며 지친 눈을 편안하게 쉬게 하고 하늘과 땅의 맑은 에너지와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사물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고 노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며 늘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선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한 행동, 즉 행선으로, 이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매우 힘겹게 언덕 위로 무거운 수레를 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신이 망설임 없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함께 밀어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작은 도움이었을지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듣는 진심 어린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이며, 바로 그 따뜻한 감정이야말로 당신의 몸 안에서 새로운 양기가 생성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선한 말이든 선한 행동이든 아니면 선한 생각이든 이 모든 선의 실천은 우리 마음속의 온갖 잡념과 이기적인 욕심을 깨끗이 정화하고 우리의 영혼을 항상 맑고 투명하며 넓고 포용력 있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이 밝고 맑아지면 우리 몸 또한 저절로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삶의 기쁨, 양기에 마르지 않는 원천이자 아름다운 운명을 창조하는 힘, 옛 현인들은 한결같이 즐겁고 유쾌한 마음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것이 우리 몸 안의 양기를 강력하게 자극하고 북돋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언제나 얼굴에 밝은 미소를 머금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사람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운명까지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니게 됩니다. 비록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예를 들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영화를 한 편 감상하거나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도 당신은 자신의 몸 안에 잠자고 있던 양기를 힘차게 끌어올리고 생명력을 왕성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몸을 더욱 강건하게 만들고 삶을 한층 더 순조롭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자신의 운명을 더욱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당신의 몸 안에 존재하는 소중한 양기가 항상 풍부하고 활기차게 넘쳐 흐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주변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자주 감상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꾸준히 실천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운명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부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양기를 기르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건전한 사고방식이 드넓은 우주 전체에 더욱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혜의 씨앗을 널리 뿌리고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덕을 쌓는 당신 자신에게도 크나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